positivity, and I don't want to go it alone when I'm walking through the green. I don't want to go it alone without you walking next to me. No, I can't see all that I need. I don't want to go it alone when I'm walking through the green. I don't want to go it alone without you walking next to me. It's okay. You didn't want my body anyway. Sometimes fear seems to say that you know that's not clear. And everything you do is right. And everything you do is right. I see you, I forget that you're not mine. Concentrate. Give me a reason I can live with so I can wait. Not so sure. You know I have your picture on my wall. It's okay. You didn't want my body anyway. But now you're gone. I thought you wanted something, I was wrong. Though everything I do is right.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안녕하세요. 잘 사람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 사람 자 라디오 12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DJ 현디예요. 오랜만이죠? 아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 사람 자 라디오. 이게 갑자기 입에 안 맞아서 갑자기 좀 더듬더듬 거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5화라고요? 오늘 몇 화? 12화 아니에요? 12화 아닙니까? 오늘 몇 화예요? 12화 맞잖아요. 그죠? 왜 15화라 해가지고 저를 헷갈리게 하시는 거죠? 14화 누구야? 혼날래? 헷갈리게 하지 마요. 아까 나 깜짝 놀랐잖아. 이거 제목 틀리면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겹치면 뭔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네. 사실 그 연도가 지나서 그 시즌 2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갈지 아니면은 좀 시즌을 바꿔서 어 이제 시즌 2 1화로 갈 건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가 좋을까요? 시즌 2? 이어서 가요? 이어서 갈까요? 계속 이어서 밥 100회까지 정말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100회까지 쭉. 알겠습니다. 100회까지 쭉. 네. 계속 가요. 이어가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아까 뭐 타자 치는 소리가 좋다고 하셨는데 타자 치는 건 뭐, 뭐야, 별로 좋아요? 이런 소리를 또 좋아하시나 보네요. 원래 늘 그 제가 누워서 했는데 그 여태까지 받아놨던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아까 카톡으로 좀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카톡 소리에 많이 키득키득 하셨는데, 예, 그래서 사연들을 저번에 많이 받아놔가지고 그거를 조금 읽어드릴까 해요. 지금 시간이 조금 아직 잠자는 시간은 사실 아니라서 제가 감기가 심한 건 아니고요. 목감기가 살짝 와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라 또 비염도 심해지고 그래서. 또 요새 미세먼지가, 예, 미세먼지가 저를 괴롭게 하네요. 나갈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받아놨던 사연이라서 이걸 읽었던 사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타자로 뭐 하냐고요? 뭐 별거 안 합니다. 예, 딱히 하는 건 없고요. 타자 소리 여러분들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쳐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자 소리가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긴 한데, 제가 뭐 자료를 찾느라 사연이 어디 있는지 좀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사연 찾았어요. 제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혜림 양이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받아놨던 사연들이요, 다.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내주셨던 것도 있고 옛날 것도, 옛날 게 많을 거예요. 좀 읽어드릴게요. 박혜림 님이 보내주셨는데, 제목 다이어트와 공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현디 안녕하세요.
전 고3을 앞두고 있는 고딩순이에요. 요즘 저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중학교 땐 마른 건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체중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며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2년간 고딩으로 지내고 나니 엄청 불었어요. 얼마 전 과사를 보고 갑자기 의지가 불타올라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시험 기간에 돌입하고는 맛있는 거, 달달한 거가 너무 땡겨서 또 포기해버린 거 있죠.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 해라, 대학 가면 살 빠진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그건 다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주변 언니들이 그렇고 고3 되면 지금보다 더 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에요. 오빠는 살쪄도 잘생기고 만두같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전 아니란 말이에요. 좀 힘들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님 다 헛된 희망이라고 하지만 수능 끝나고 노리며 열심히 공부나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현디. 그러니까 혜림 씨가 뭐 지금 이거 옛날에 보내주셨던 건데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다이어트예요. 다 먹고 살자고 공부하고 먹고 살려고 인생 사는 건데요.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전 사실 제 직업이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매일 야식 먹었을 것 같아요. 매일 야식 먹고 매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다이어트는 뭐 정말 100kg만 안 넘어가면은 사실은 많이 드세요. 100kg, 200kg, 뭐 300kg만 안 넘어가면은 사실은 근데 100kg 넘어가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전 직업이 제가 100kg를 넘어갈 수 없는 직업이니까 저는 관리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셔도 많이 찌셔도 사실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도 좋고 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또 뭐 옛날 모습이 뭐 좀 뭐 다이어트 하기 전의 모습이 뭐 또 보시고 그런 게 현타 같은 게 오시면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조금씩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이분 이거 그때 다이어트 얘기 이거 모아놨구나. 맞다. 다 다이어트 얘기네. 오케이, 오늘 다이어트 느낌으로 갈게요. 자, 다 다이어트 얘기네 밑에가. 자, 진님이 보내주셨어요. 제목: 저의 거식증을 해결해주세요. 또 거식증이시네. 자, 저는 얼마 전까지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을 먹지 않아 키 170에 몸무게가 39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식증에 걸린 인스피릿입니다. 지금은 위 소화도 나름 잘 되는 편이고 천천히 많이 먹어도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먹으면 또 아프게 될까봐 먹는 게 두려워서 음식을 거부하고 있어요. 남들은 그냥 이제 막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살이 쪄야 되지만 한동안 안 먹다가 먹으면 살이 금방 불어난다는 말을 들어서 체중이 급격히 늘어 친구들이 놀릴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고 나서 계속 몸무게를 재고 0.5kg 정도 늘면 진짜 이러다 살이 급격히 찔까봐 불안해하기도 하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먹으려고 노력하고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현디. 저의 거식증 해결해주세요 하고. 저 우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좀 목이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아이고, 이 거식증도 이것도 이거 정말 스트레스잖아요, 이것도요.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위에서 정말 걱정되는데요. 저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는 뭐 밀가루 같은 거는 잘 못 먹고 먹긴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그 유제품 이런 거 몸에서 진짜 안 받는데 그냥 먹어요. 그냥 일단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건 좀 먹어야 되는 성격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뭐 가려서 먹고 뭐 하루에 밥 안 먹어도 뭐 괜찮아 그냥 상관없어 활동할 때 이랬는데 예 요즘은 정말 많이 먹어요. 살이 또 좀 쪘어요 사실은. 예 근데 또 키 170에 몸무게가 39에서 40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어우 진짜 몸이 진짜 마르신 거네요 이거면. 근데 여기서 또 먹고 나서 계속 몸무게를 재고 0.5kg 정도 늘면 진짜 이러다가 급격히 살찔까봐 살 찌시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 뭐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50kg까지 10kg까지는 쪄도 될 것 같은데 50kg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말고요 우리 진님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자고요. 체중계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체중계. 그죠? 집에 체중계가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싶고, 계속 보고 싶게 되잖아요. 그죠? 체중계를 없애야 돼. 60도 돼요. 60도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63kg입니다. 지금 현재 63kg인데, 저 정도 돼도, 예. 근데 저는 키가 180에 60kg니까, 예. 뭐, 이분은 170에 50, 아니면 60kg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어, 강윤지, 아니다. 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솔님이 보내주셨는데, 180이에요. 왜 웃으시는 거죠? 왜 물음표, 180에 왜 물음표 하세요? 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디, 제목, 주말이면 타오르는 나의 식욕. 현디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죄송해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자면 저는 요즘 굉장히 사랑 고백도 빠르고 그 사과도 빠르신 분이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있는데 실패 중인 것 같습니다. 콩알만큼 빠진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말에 의지가 아주 약해집니다. 주말이 아니라 불금부터? 왜 이렇게 그때가 되면 참는 게 더 힘들어지는지 그때부터 못 참고 먹는 것 같아요. 주중에 좀 참다가 주말에 폭발하고 그걸 반복 중입니다. 제 다이어트에 의지를 빡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악 추천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다이어트 중인 다이어터들에게 응원해 주시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좋은 노래 추천을 또 해드리면서 노래 한 곡을 한번 듣고 올게요. 예. 이 노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계세요, 여러분? 차라리 이겨 하면 먼저 가
그래 난 독한 마음으로 널 버리려 했어 본능을 짓밟아버리며 흘려진 너에 대한 집착도 한다 사랑이다 모두 낸다 또 도저히 넌 녹지도 끊지도 못해 오늘도 뭔가에 홀리듯 누가에 맺힌 너를 쫓아 절대 너란 그를 놓지 않을래 내가 네 맘 돌릴 거니 괜찮아 가슴 찢기려도 별거 아니야 그녀를 지켜라 날 잊지 못하게 내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련다 아니 그렇지 않아만 하에서 당기고 아파도 날 사랑하련다 네, 추격자 두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목이 너무 말라서 냉장고에서 포도주스를 와인잔에 얼음을 동동 띄워서 고품격 있게 지금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포도주스를 좋아해서.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강윤진 씨가 보내주셨는데 나를 놀라게 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노래 소리 커요? 잠시만요. 됐죠? 제목 나를 놀라게 한 지금 이 순간. 안녕하세요 현디. 안녕하세요 우연 오빠. 열심히 공부하고 덕질도 하고 있는 강윤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뭘 보고 놀랐는지 아세요? 저 진짜 너무 놀라서 눈물이 다 나요. 오빠는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지금 이게 제 사연의 주제랍니다. 몸무게가 무려 7kg나 늘었어요. 눈물이 다 나네요. 정말 원래 43kg였는데 7kg 쪄서 52가 되었답니다. 허허. 저는 제가 몸무게가 늘어난 이유를 알아요. 이유는 엄청 많답니다. 제가 떡볶이랑 라면 같은 면류나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하루 한 끼는 꼭 먹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밥을 먹고 항상 앉거나 누워 있었어요. 너무 누워만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운동을 전혀 never ever 안 한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저는 살이 7kg 늘었고요. 심지어 허벅지에 튼살도 생겼더라고요. 진짜 충격스. 현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겨울 방학이 꽤 길어서 그동안 빼고 싶어요. 인생 선배 우연 오빠, 저에게 다이어트 비법 알려주십시오. 현디가 저의 사연을 읽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글 써서 남겨봅니다. 그럼 현디 화이팅, 인피니트 화이팅. 언제 한번 같이 오버워치해요. 인피니트 화이팅. 갑자기 오버워치를 내가 봤을 때는 게임도 좋아하시네요. 딱 보니까. 근데 방학이고 그러면은 사실 살 쪄도 되죠. 뭐,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요즘 날도 추워가지고 헬스장은 너무 사람도 많고, 저는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같이 운동하는 게 뭔가 저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다녀봤긴 했는데 그 뭐 회사에서 같이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가서
다녀본 적 이후로 저는 혼자서 전혀 진짜 가볼 수가 가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헬스장 좀 저도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뭔가 부끄러워요. 막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 제 몸이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괜히 비교가 되면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저는 운동은 그냥 그거예요. 그 뭐야 그 뭐지 웨이트 트레이닝. 저 혼자서 저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 토대로 아니면 요즘에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유튜브로 보고 막 다 알려주던데 집에서 그렇게 해서 홈 트레이닝이에요. 홈 트레이닝. 그리고 집에 그 저는 홈 트레이닝 합니다. 그 유튜브에 잠시만요. 뭐였더라? 유튜브에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 같은 거 뭐 검색해서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잘 나와 있어. 그거 따라하다가 진짜 그 1시간짜리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땀 받아요. 땀 받아. 진짜로 와. 집에서 하루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요. 건강에도 좋고 제가 요즘 또 허리가 좀 아파서 운동 안 하면 좀 허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 추우니까 홈 트레이닝 같은 거 하시면서 살을 빼셔도 될 것 같아요. 7kg면 근데 뭐 얼마 안 쪘네요. 7kg면 뭐 피자 7판이잖아요. 더 드셔도 됩니다. 피자 한 100판 정도 더 드시고 그때 살 빼셔도 늦지 않아요.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름 우현님이 세상을 구하셨다. 제목 부모님이 강요하는 다이어트.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곧 18살이 되는 여고생이에요. 혹시 오빠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요즘 고등학교 올라오고 부쩍 부모님이 특히 엄마랑 말다툼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성적이나 공부하라고 하는 잔소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편인데 엄마는 제가 입는 옷에 다 트집을 잡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나름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제가 옷을 사서 입으면 그거 입으니까 더 뚱뚱해 보인다. 입지 마라. 그런 옷은 마른 애들이 입어야 예쁘다. 넌 옷은 커서 나는 입지도 못하겠다. 옷 너, 옷 너가 사지 마, 어? 다 별로야. 엄마 아빠가 사주는 것만 입어. 알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살 빼라고 자극을 주는 건지 몰라도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매번 학생답게 입고 다녀라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학생다운 기준이 뭔지 그런 기준이 왜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가족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도와주기는커녕 스트레스만 줘요. 저도 살 빼서 더 예뻐지고 싶기도 하고 살 빼서 더 예뻐진 모습으로 오빠들 보러 가고 싶기도 해서 나름대로 살 빼고 노력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스트레스만 주는 엄마가 요즘엔 너무 미워요. 오빠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리고 오빠만의 다이어트 방법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빠 노래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라고. 네. 이 사연 이거 뭐 학창 시절에 누구나 다 겪어봤던 그런 아주 솔직한 사연 아닙니까? 이런 게 그죠? 아 아니요 저 목 괜찮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근데 뭐 어렸을 때 뭐 딱히 그런 뭐 트러블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저 산 것 같아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사실. 뭐 어떤 잔소리들 뭐 부모님들도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만약에 뭐 다른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 아니면은 정말 귀엽게 엄마도 한번 거울 봐봐 이렇게
엄마도 엄마 나이에 맞게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대대당한 혼쭐을 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사주는 거니까 엄마 옷하고 내 옷하고 바꿔 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바꿔 입는 것도 예. 나름 효과책 이랬는데 아 그럼 웃기겠네요 좀. 예 아무튼 그 뭐 근데 학창 시절에는 예, 말 다툼 할 수 있죠. 그럼요. 말다툼이라고 하기보다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부모님에게 그 존댓말을 무조건 하시면 화가 나더라도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어떤 사연 읽다가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존댓말을 쓰세요. 어머니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화가 안 나, 다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머님이 화가 나시면 다툼인데 웃으시면서 그렇게 디스를 당하시면은 그 디스를 받은 다음에 두 배로 예, 디스를 전달해 주면은 다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다시 던져주세요. 예, 뭐 어머님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존댓말로 꼭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입가에 살짝 그 웃음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 웃음기 없이 정말 짜증스러운 소리로 내면은 그 엄마한테 거의 뭐 그냥 싸우자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 잘하고 본인 하는 거 잘하면은 잔소리가 줄죠. 얼음 소리 들려요?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답게 입고 다니는 게 뭐지? 좀 귀엽게 입고 다니는 건가? 그 학생답게 안 입고 다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되게. 본인이 되게 성숙하다라는 증거? 혹은 뭐 학생답게 안 입으면 뭐 그거 다 각자 스타일이죠. 저는 뭐 옷을 잘 입어서 저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학생 같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아니라 이름 풍납동 만두보스. 이름 센스 제목 이름이고 닉네임 센스 보소. 제목 노동요 추천해주세요. 그만 먹어야 하는데 하고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그릇을 비웠어요. 운동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나 먹을 걸 참기 위한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그 풍납동 만두보스님께서 아주 짧고 굵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만 먹어야 하는데 하고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그릇을 비웠어요. 왜 이렇게 웃기냐. 노래 추천. 노래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은요. 예. 그 뭐였지? 예. 이거 들으시면서 그만 드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미련한 사랑도 지겨운 다툼도 서로 미워도 이제 굴지 말자. 여기서 그만하자. 네, 그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름 나유진. 제목
고3 때도 오빠가 너무 보고 싶으면 어떡하죠?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현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현 사진만 보고 있는 우연빠 인스피릿이에요. 요즘에 정말 걱정이 많아요. 11월 15일 제 생일이자 수능이었던 날이 지나고 저는 고3이 됐어요. 생일. 저도 이제 곧 생일인데 그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고3이요. 저는 영원히 고3이 안 될 것만 같았는데 헉헉. 가장 큰 고민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오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번에 식목일이 너무 간절해서 엄마께 마지막이라고 허락받고 다녀왔거든요. 물론 부모님이랑 엄청 싸우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긴 했어요. 그래 제가 조금 많이 심하게 인피니트를 보러 다니긴 했거든요. 그렇게 식목일을 갔다 왔는데 포에버가 딱 떠버렸네요. 허락도 허락인데 올해 인피니트한테 다 쏟아부은지라 돈이 모자라 좋은 자리 티켓이 들어와도 못 가고 있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포에버이긴 해요. 포에버 전에 받았던 사연이구나. 팬스아까지는 못 가도 팬미팅 콘서트 하루만에 꼭 다 가려고 하고 그려왔던 저인데 포에버 이렇게 못 가고 어떡할까요? 가면 또 몰래 가야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고3 때 콘서트나 팬미팅 뜨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정말 제가 고민이에요. 현디 정말 많이 좋아해서요. 콘서트 팬이 떴는데도 오빠 목소 속상해 죽을 것 같아요. 만약 못 갔는데 또 사진 뜨고 일화 뜨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며칠 동안 속상해서 펑펑 울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은 이미 콘서트장에 있을 테고 이성은 안 된다고 그러고 하루 이틀 정도 잠깐 갔다가 오는 것도 기운도 없고 동기부여도 받고 괜찮으니 소갈이 할 바에야 갔다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3이니 제 미래를 위해 정신 차리고 정말 딱 1년만 참고 공부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현명한 현디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우연 오빠 말이면 마음 잡고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디한테 전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요즘 덕질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현생에서도 싱숭생숭 심적으로 많이 고생하고 슬프고 힘들었어요. 정말 오빠 얼굴만 보면 눈물 나고 사실 그 사연 쓰려다가 너무 길어서 못 썼어요. 그건 나중에 편지에 쓰던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학교에서도 근 한 달간 정말 많이 울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고 그랬는데 콘서트장에서는 지금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울고 있어요. 남현이란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들을 때마다 뭉클해요. 이런 좋은 노래 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연이라서 남현이라서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한다고 언제까지나 응원할 거고 언제까지나 오빠의 팬일 거라고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너무 귀엽네요. 이름 뭐였지? 유진이가 또 아이고 또 오빠의 감성을 또 건드리는구나. 얼마나 그 포에버 콘서트가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장문에 이런 사연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랬는데 그 유진이가 그 포에버 콘서트를 포에버 그 팬미팅 왔었을까요? 포에버 콘서트 포에버 때 전에 받는 사연이라 또 왔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현실적인 사연이네요.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유진 씨한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세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보세요. 그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은 가고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왔대요 유진이. 유진아 어딨어? 유진이 여기 있어? 아이고 결국엔 또 왔네. 현명한 현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주라고 여기 했었는데 그때 사연을 못 읽어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거 봐요. 그 유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빠가 근데 또 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거 아니잖아. 그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야. 보고 싶으면 보고. 어그로 누구야? 어그로라고 쓰네 뭐야? 응? 나유진 뭐야? 이름 나유진 있는데 여기 진짜? 레벨 7?
유진이 또 이거 채널 플러스까지 등록을 했네. 아이고. 고3인데 너무 유진이 그래 싱숭생숭 심적으로 고민이 또 많구나. 그런 고민 하면서 또 오빠를 또 좋아한다고 또 이렇게 장문의 사연까지도 보내주고 너무 고맙다 유진아. 너 때문에 또 열심히 오빠가 노래하고 열심히 살게. 고마워.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름 하예은. 제목 대학에 떨어진 나에게 필요한 지금 이 노래. 안녕하세요 잘생긴 현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끝낸 19살 예은이라고요. 20살 됐겠네 이제. 저는 이번 수시에서 목표하던 대학은 떨어지고 완전히 안정으로 써둔 학교만 붙게 되었어요. 그래도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운이 좋았었는지 제 기준 평소에 보던 것보다 수능 점수가 꽤 높게 나온 거예요. 처음엔 수능을 잘 봐서 뿌듯했는데 점차 대학 결과가 나오고 하나둘씩 떨어지다 보니 내가 정시로 써도 이거보다는 잘 갈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합격이 되지 않았다면 반수를 재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전부 허무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엄청 우울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다 보니 수능 끝나고 즐겁게 놀고 있어야 할 시기에 마음이 착잡하고 저보다 대학 잘 간 친구들 보면 진심으로는 축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한 지금 이 노래를 들어라 하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현디. 그리고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요. 하트 100점 만점하면 1000만 몇 개야? 100만 개를 또 써주셨네요. 글씨가 작게 보여서 아이고 이거 정시 이 마음이 이해가죠. 이거 진짜 19살 지금 듣고 계시는 또 19살 이제 20살 됐겠지만 한두 달 전에 얼마나 고민하고 그랬던 시기입니까? 지금 뭐 1월이라서 이제 입학 준비만 하고 있을 텐데 정말 수시 너무 저는 수시로 갔거든요 예전에. 저는 수능을 못 봤어요 예전에. 저 수시로 붙었어가지고 미리.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붙었으니까 바로. 그래서 바로 전 19살 때 동아방송대 바로 수시로 붙어가지고 시험 보러 갔는데 바로 붙더라고요. 한 방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다는 건데. 여러분들 비슷한 비슷한 사연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거 또래 친구들이 이런 건 또 잘 알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좋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 진로니까 공부랑 정말 이거 진짜 이 선택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느 대학을 가냐? 정말 그걸로 또 인생도 바뀌고 삶의 질도 바뀌고 삶이 달라지거든요. 대학 가는데 오빠 같은 남자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없겠죠. 저 같은 남자는 또 저밖에 없어서. 뭐라고요? 동아방송대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편입도 있고요. 여기가 저도 비슷한 최근에 보냈던 거 맞아요. 대학 와서도 참 후회돼요. 이렇게라고 또 보내주시고 그래도 우연아 덕분에 힘나 헐 팩폭 귀여워 없는 게 정상 남으면 복제해줘. 여기 또 있다. 자 반수하시고
지금을 즐기세요. 성적이 아쉽긴 하지만 막상 다녀보면 즐거울 수도 있고 생 재수도 오바예요. 라고 또 이렇게 팩폭을. 예. 아, 정말 진짜 저런 게 맞는 의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수시에 붙어서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 일단 입학하시고 걸치고 반수하세요. 이거 다 정말 그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조언들도 해주잖아요. 또 아주 좋은 말이에요. 대학이 다가 아니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맞아, 맞아. 아,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이 누구야 이거?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나무허니님이.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학교가 다가 아니에요, 인생. 네, 인생은 여러분 즐기세요. 즐기시고 하고 싶은 거. 아, 내가 뭘 진로로 가서야지 내가 이 인생 이 험난하고 이 거친 세상을 내가 들판을 달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대학교도 대학교지만 예, 대학교 근데 가면 또 재밌긴 하죠. 근데 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예, 뭐 취업이 좋을 수도 있고 그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죠, 사람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수시로 가서 회사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학교만 계속 다니면은 이거는 정말 내 꿈을 못 이루고 계속 나이만 먹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학교 가고 회사를 바로 들어갔답니다. 전 그랬어요. 주스가 떨어져서 잠깐만 주스를. 내 인생의 전부는 인피니트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그쵸, 또 인피니트가 전부일 수도 있죠. 저는 인스피린만 있으면 행복한 삶. 예, 이거 주스가 다 떨어져서 주스를 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9시 반? 누워있어요. 숙제요. 무슨 주스요? 스무디. 마피아 게임이요. 마피아 게임 하면서 오빠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라디오 들어요. 공부해요. 이제 퇴근길이에요. V앱 듣는 중. 아이고, 토익 학원도 다녀오고 내일 여행 가서 짐 싸는 중이에요. 아이고, 듣는 댓글 중에 제일 또 부러운 댓글이네. 헐, 드라마 볼 시간이에요. 치킨 시켰어요. 라디오 중. 그림 색칠 중이에요. 누워서 여유? 아, 다들 열심히 또 살고 계시네요. 운동 중이에요. 자격증 공부해요. 보충 수업 숙제예요. 스카이캐슬 봐. 드라마요? 저는 안 봅니다. 예, 죄송하지만 드라마를 저는 예, 저는 그 유행 다 지나고 봐요. 그런 거는 노래도 유행 다 지나고 들어요. 예, 엑셀 연습 방청소예요. 내일 학교 누워있어. 아이고. 강성권 선생님 기억해? 강성권 선생님이 갑자기 왜요? 네, 기억합니다. 성권이 형 기억해요. 갑자기 왜 또 강성권 선생님 성권이 형을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 학원 학생인가요? 어디 가셨지? 그 질문하셨던 분? 갑자기 강성권 선생님 기억하냐고.
이렇게 웃기냐? 수성준 기억해 뭐예요? 궁금한가? 아니 그 왜 강성원 선생님 기억하냐고 물어보자면 그 예전에 제가 그 본스타 학원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도 되게 아주 고마우신 분이 되게 저를 거기 되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 옛날에 헬로스타 그거 나갔잖아요. 갑자기 TMI인데 그 APM 모델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상을 받고 근데 어떤 대표님께서 오셔서 저를 되게 넌 되게 열심히 하고 이거 얘기했었나? 너 열심히 하고 되게 잘 봤다고 하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거기 학원에 이제 또 다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을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이 강성원 선생님이요. 예, 재석이 형님이랑 조금 닮으신 형님인데 좀 가끔 연락도 하고 예 그럽니다. 아무튼 TMI인데 갑분추네 갑분추. 갑자기 분위기 추억으로 빠져드는 갑분추. 왜 물어보신 거죠? 물어보신 분 어디 갔어요? 아주 그 선생님 제자인 사람인 것 같군요. 자, 어, 이름 나무와 하트 한 사이. 제목 내가 가고 싶은 과 지방 상관없는 과 서울. 아 진짜 미안하다. 근데 이거 다 사연 그 다 이미 과 선택하고 나서 이거 내가 읽어주는 거네. 도움이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읽어주면 이거. 아이 미안하네. 이 사연 빨리 읽었었어야 되는데. 아휴 우연아 좀 빨리 좀 하지. 아휴. 자 8년차 인습이지만 이런 건 처음 해봐서 부끄럽지만 현디라서 믿고 맘 편히 보냅니다. 맘 편히 보내는데 도움이 안 됐어. 저는 2년제를 졸업 후 3학년으로 편입을 준비 중인 23살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2년이나 늦게 공부의 맛을 보고 열공 중인 학생인데요. 곧 편입 원서 접수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과에 지원하면 지방에 가야 하고 그냥 아무런 과를 넣으면 집인 서울에서 다닐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저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일지 고민되네요. 어렸을 때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지 했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더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저보다 5년 인생 선배인 현디의 조언 꼭 듣고 싶어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저 그 학교 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선택 아직 안 했대요. 근데 내가 선택해줬다가 이거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 괜히 나중에 나 원망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런 거는 당연히 과가 중요하죠. 과가. 하지만 인서울 과가 중요하긴 한데 또 제가 동아방송대 다녀봐서 알잖아요. 저 아침 맨날 새벽 6시 6시 일어나가지고 5시 일어난 적도 있어. 5시 그 아침 뭐 10시 수업 이런다 그러면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수유에 살았으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뭐 하면 6시에 그 출발해가지고 그 남부터미널 가요. 거기서 또 3시간 타고 또 저기 가요. 그 안성으로 가요. 그거 버스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저 3시간 걸렸는데 그때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거기서 그 원룸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통화했거든요.
통학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 안성을 통학했어요. 통학 6개월 동안. 대단한 친구죠. 예. 저 거기 친구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아싸여가지고 대학교 때 뭐 거기서 재워줄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룸 살면 또 돈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통학하고 다녔습니다. 기숙사 안 했죠. 그때는 예. 기숙사 뭐 이렇게 비쌌어요 되게. 그 돈이면 그냥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낫겠구나 해서 그냥 6개월 동안 저 통학하고 열심히 다녔죠. 그러고 이제 데뷔해야 돼가지고 휴학을 했고요. 데뷔 때문에 이제 또 휴학해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니까 어차피 데뷔 준비하고 그러면, 그래서 휴학을 선택하고 그때 당시에 데뷔를 했죠. 예, 수유에서 저는 안성까지 통학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가고 싶은 과여도. 근데 상관없는 과 서울. 상관없는 과는 무슨 과일까? 무슨 과예요? 궁금하네. 어렵다 이거. 아무런 과를 넣으면 집인 서울에서 다닐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저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고민되네요. 아까 근데 누가 또 말씀하셨잖아요. 대학이 다가 아니라고. 대학이 다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예, 그 선택도 잘 해주시고. 이거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선택 좀 해주세요. 언어 계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과 지방 서울, 내가 가고 싶은 과는 지방이고 상관없는 과는 서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다수결로 가보죠. 여기 듣고 계신데요? 대학은 가까운 곳, 원하는 과 인서울이 최고, 서울이요. 서울 통학도 있으면 익숙하면 할만해요. 뭐 저도 할만했어요. 할만하니까 저 6개월 동안 저도 통학했죠. 3시간 거리. 아침 10시 수업은 진짜 교수님이 싫긴 했지만 가고 싶은 과 서울이죠. 가고 싶은 과 서울. 갈리네. 서울이요. 서울 가라고 하는 분들 많네요.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근데 또 원하는 과를 가서 원하는 걸 해야지. 그래야 재밌죠. 가기 싫은 과 가가지고 서울 아무리 가까우면 뭐해. 그 시간에 원하는 거 하는 게 낫긴 하겠다. 과가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멀어도 가고 싶은 과를 가는 게 어려워. 예. 아무튼 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많이 갈리시네요. 열정만 있으면은 가고 싶은 과 가고, 이거 뭐 내가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 부지런하지 않다 이러면은 서울 가는 게 이제 본인 스타일에 또 맞춰야 되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오기님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자기 일처럼 사연을 이렇게 읽어주시네. 비행기 통학 누구야? 비행기 통학이요.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오기님 보내주신 제목, 지금 도전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릴 때 꿈꿨던 일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집안 사정상 포기했던 꿈인데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데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잘하는 건지 잘 해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끝까지 해내보는 게 맞는 걸까요? 더 늦기 전에 뛰어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아, 무슨 꿈이죠?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통명스럽게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집안 사정상 포기했던 꿈인데 자꾸 떠오른다. 저는 뭐 집안 사정 저는 뭐 이런 거 집안 사정 사실 신경 안 썼습니다. 저는 저는 근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자기만 잘하면은 확신을 갖고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뭐 마음속에 있었죠. 뭐 잘하는 거 아니고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았으니까. 때는 없어요. 그때가 때예요. 그 팔에 있는 때도 때인데 그때가 때입니다. 시기예요. 늦은 시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릴 때 꿈꿨던 일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그 연기자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직업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영화배우로 뛰어들어서 영화배우 되신 분들도 많고, 운동하시다가 예능인 되신 분들도 많고, 예능인이셨는데 예능인이셨는데 배우 되신 분들도 많고, 확신만 있으면 돼요. 하세요. 도전하세요. 도전해보고 이거 안 되나 싶으면 그때 포기해도 안 늦습니다. 굉장히 이런 건 또 때가 있으니까 저는 포기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우리 수진이 님이 제목 나의 마지막 20대. 안녕 우연아. 난 부산에 사는 28살인 이스피릿이야. 나도 너와 함께 이제 마지막 20대를 내년에 보내는구나. 20살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살이 지나고 29살을 앞두고 있다니 너무너무 슬프다. 20살인 내가 28살이면 직업도 가지고 어느 정도 잘 잡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8살이 되어보니 내가 원하는 일은 하고 있지만 늘 불안함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맞는 건지 늘 생각하는 것 같아. 우연히 너도 그렇겠지? 사람 다 똑같으니 말이야. 이제 마지막 20대를 앞두고 있는데 2019년 진짜 다른 애와 다르게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진짜 나만을 위한 2019년. 아무한테도 이걸 읽었죠? 이걸 읽었어. 맞아. 이거 뭔가 계속 읽은 느낌이었어. 이거 읽었었잖아. 그죠? 그 수진이 기억난다. 맞아. 주저리 내가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여름에 기억력 좋네요. 웬열? 오, 기억력.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거 또. 야, 이 사연 이렇게 많은데 2번이나 읽혔어? 뭔가 운명인데? 자, 다음 사연이 이런 고민이 있네. 서지윤. 너를 사랑해. 우연 오빠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우연 오빠 저 고1인데요. 보고 싶어요. 오빠 보고 싶은 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진짜 경기도 살아서 부산도
못 가는데 너무 보고 싶고 팬미팅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할 말은 오빠 사랑해요. 진짜 진짜 항상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세상에 이런 연예인이 어딨어. 저도 앞으로도 잘할게요. 오빠 사랑이랑 정성에 보답하려면 멀었지만 우리 오래 가요. 절대로 남친도 안 사귀고 오빠만 볼 거니까. 진짜 사랑해요. 우연 오빠 진짜 콩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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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오빠 진짜 천사고 황제고 혼자 다 해. 오빠 잘생겼어요. 비율도 좋고 진짜 혼자 다 해. I love you. 뭐야? 아이시대로. 뭐야? 이 뭐 중국 뭐 와인이 뭐 다 있네 뭐. I love you 아이시대로. 이유 베스크야 바스 류블류 와이니 이히 리베 디히 주댐무 마할 키타 우히 부카 띠 아모 고스트 무이뜨 무이뜨드 뜨데 아모 세레틀렉 이크 하우바나오미 아마스 빈미네 라카스탄 시누아. 오빠 사랑해요. 쪽쪽쪽쪽. 오빠 진짜 사랑해요. 고마워요. 진짜 사랑해요. 오빠가 제일 최고예요. 천상기로 승천하지만 말아요. 사랑해요. 지훈이 지훈이 일단 뭐 정상은 아니네. 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좋네. 정상인들은 이렇게 날 안 사랑하거든. 근데 지훈이는 일단 정상이니. 정상이야 이게. 맞아, 정상이야. 지훈아 정상이야. 오빠 승천 안 할게. 정상기로 여기 서울에서 여기 뭐 지구에서 같이 좀 더 있을게. 승천하려다가 좀 더 있어 볼게. 그러면 지훈이 때문에 천사고 황제고 혼자 다 해. 알겠어. 한 2년만 아니 좀 더 한 몇 년만 더 혼자 다 해볼게. 고맙다 야. 아유 너무 귀엽다. 보고 싶은 게 제일 큰 고민이래. 이런 고민 사연도 있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름 윤주. 제목 남은이라는 사람. 항상 뭐든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는 모습도 좋고 웃기고 이상한 웃음 코드에 어깨를 들썩이며 숨 넘어갈 듯 웃는 너의 모습도 좋아. 엉뚱한데 귀여워서 결국 피식 웃고 마는 너의 유머도 좋아. 웃을 때 언뜻 보이는 그 덧니도 좋고 쌀떡볶이 같은 손가락도 좋아. 볼 한가득 오물오물 만두처럼 먹는 모습도 엄청 좋지. 모든 받침에 이응이라도 들어간 듯 너의 애정어린 말투도 좋고 몇 년째 꾸준한 소나트도 좋고 흰 장갑을 낀 것처럼 손만 하얀 것도 좋아.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 쓴 뿌띠 우연체도 좋고 물결을 반대로 쓰는 뚝심도 좋아. 반대로 썼나? 뭐 하나 빠진 데 없이 전부 다 좋아서 남현이라면 뭐든 다 좋은 게 아닐까 싶지만 팬이 되면서 한 사람의 취향과 버릇을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 같아. 늘 고맙고 사랑해. 현대 오늘 라디오도 화이팅. 사랑해 알러브. 오늘 라디오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아주 큰 그림을. 제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나요? 아휴, 그 물결을 반대로 썼나? 그 흰 장갑을 끼는 것처럼 손만 하얀. 손 까만 돼? 엉뚱한데 귀여워서 잠깐만. 항상 뭐든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는 모습도 좋고 그건 뭐 해야죠. 노력도 해야 되고 웃기고 이상한 웃음 코드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숨 넘어갈 듯 웃는 너의 모습도 좋아. 이상한 웃음 코드요? 저 워낙 근데 웃긴 사람이라서 제가 또 그쵸. 그리고 엉뚱한데 귀여워서 결국 피식 웃고 마는 너의 유머도 좋아. 예. 피식 웃을 때 언뜻 보이는 그 덧니도 좋고. 덧니? 예, 감사합니다. 웃기고 이상한 웃음 코드는 뭐예요? 나 진짜 웃긴데 그죠? 뭐 하나하나 뜯고 보면은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예. 그러네요. 팬이 되면은, 누군가의 팬이 되면은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뭐 다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내 편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편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맞아요. 열심히 살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느덧 시간이 이제, 예, 10시를 향하고 있는데, 주저리 너무 제가 사연만 너무 읽어가지고, 예, 주스 다 마셨어요.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계속 읽어드릴 거고요. 사연도 받을 거고. 근데 사연 너무 많긴 하다. 이거 다 아깝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 미안해요. 얼음 너무 맛있게 먹었죠. 얼음이 그 포도주스가 있어서. 뭐 하자고요? 자, 근황 토크 시작합시다. 가정전 갑자기 무슨 근황 토크예요. 오빠 크락치즈 언제쯤 올라오는지 스포 좀 해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언제 계약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책만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해요. 14만은. 예. 뭐 한 번은 책 읽고, 한 번은 뭐 사연, 한 번은 책 읽고, 한 번은 사연, 한 번은 먹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생파요? 생파. 생일이 며칠 남았죠? 이제 곧 한 주, 2주, 3주 남았네? 생일 파티도 좋은데, 생일 파티도 하면은, 예? 일본에서 생일 파티 하잖아가 뭐예요? 저 일본에서 생파예요? 저 생일 때 일본 가요? 나 일본 가나? 일본 갈 일이 없는데? 생일 때? 설날인데? 설날인데? (2월 8일날) 뭐 아니에요? 설날 아니에요? 잠깐, 이거 왜 달력에 설날이라고 써있냐? 4, 5, 6이 설날인데? 2월 4, 5, 6이 설날인데 왜 2월 8일 설날 또 써있지? 이게 뭐지? 생일 파티 제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러면 뭐 누구는 보시고 누구는 못 보시고 이러니까 그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선물 왜 안 받아요가 뭐예요?
아, 오늘 뭐 공지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요. 예. 예,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과 서포트는 제가, 예, 제 의사로 일단은, 예, 안 받는 뜻으로, 네,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팬분들이 정말 주시는 많은 사랑과 저는 응원만으로도 너무 충분해서 이제는 너무 그 사랑이 커서 다른 거를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만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도 너무 응원과 큰, 저 솔로 콘서트 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도 와주셔가지고 전 그런 사랑과 마음만 있으면은 저는, 예,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편지는 받을게요. 예, 편지는 보내주셔도 되고. 생일날 뭐 할까요? 저 뭐 스케줄 없으면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뭐 하고 싶은데. 예, 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생일 파티 언제 V앱 그 생일 파티도 랜선으로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만 다시니까 전 보고 싶거든요. 아무튼 게릴라요? 어디서요? 어디서 게릴라를 하죠?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어. 안대 벗을게요. 다 어디 갔죠? 5분 오셨습니다. 아주 5분 딱 오고 왜 나 생일 축하해 해가지고 게릴라 생일 파티. V앱이 최선이에요, 그죠? V앱이 최선이야, 최선. 진짜로 V앱이 최선이고, 맞아요. 맞아요. 게릴라 하면은 여러분들 또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생일 파티인데 또 저 생일 파티 이제 잘 안 해서. 근데 또 이제 20살 마지막 생일 파티니까 이것도 욕심 나긴 한다. 그쵸? 갑자기 그런 욕심이 나긴 하네. 그 뭐 한강이나 뭐 이런 데 마이크 없는 데서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불가예요. 통제 불가. 한 명씩만 해도 거기 뭐 한강 뭐 다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욕심 난다. 20대 이게 마지막 생일이니까 그죠? 29살. 이거 욕심 나네. 은근히.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일단 제가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네, 저는 다음번에는 책 재밌는 것도 읽어드릴게요. 좋은 말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끝나기 전에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좋은 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 긴 인생이 담겨 있어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 의미가 영원히 남습니다. 때로 어떤 말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누군가의 영혼 깊이 새겨지죠. 흔히 말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 말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신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의식을 담아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짧은 단어 하나하나 내뱉을 때마다 의식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잘사람 잘라디오 제 12화 또 함께 1시간 반가량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끝났어요. 죄송해요.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저의 잘사람 잘라디오 손님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들 그리고 의식이 담겨있는 그런 말들 오랜 시간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누군가의 영혼이 깊게 새겨지는 그런 말들 아주 좋은 말들 있는 책들도 읽어드릴 테니까 예, 오늘은 영업 종료입니다.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갑자기 폭주를 하네요. 예, 갑자기 아까 7만 분 정도 보고 계셨는데 순식간에 또 7천 분이 들어오셨어요. 또 오늘 또 주저리 제가 또 너무 쓸데없는 말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감기는 아니고요. 목이 그냥 좀 아파요. 예. 근데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아픈 거 아니고요. 목소리가 그냥 이럴 뿐이고. 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고민 같이 또 고민거리들 함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좋은 사연들 그리고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 잘사람 잘라디오 제 13화 또 함께 해 주실 거죠? 약속? 약속이라고 쳐봐. 여기다가 약속이라고 쳐. 약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빨리 약속. 네 말고 약속 말고 오타 말고 약속. 약속했어? 보고 싶어 해봐요. 보고 싶어 줄 세워봐요. 보고 싶어. 그 오타 안 나고 정확히 보고 싶어 네 글자만 이렇게 해서 쫘르르르르 올리면은 제가 하트 500만까지 더 기다렸다 갈게요. 지금 보고 싶어인데 사랑해요 있어. 보고 싶어 우는 거 안 돼요. 그냥 보고 싶어 글자만 써야 돼. 약속 지났어. 아까 약속했어. 지금 약속 아니야. 오, 잘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결력 있네. I miss you. 안 돼. 영어 안 돼. 한글로 해야 돼, 한글로. 안 눌려야지. 초코파이. 이거 줄 안 맞았으니까 가야겠다. 하트 500만까지 기다렸다 갈라 했는데 영업 종료해야겠다. 오늘. 보고 싶어 이제 그만. 이제 안 해도 돼. 야, 하고 싶은 말 해. 하고 싶은 말 해,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어, 그만.
나도 해야지. 보고 싶어 이렇게. 이제 500만 되면은 나가야지. 500만 되면 나간다. 엄청 빨라지네. 빨리 보내고 싶나 보네. 알았어. 서운하다. 500만 됐다. 가야겠다. 오늘 잘 사람 잘하디오. 어디갔어? 잘 사람 잘하디오. 제 12화 이상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따 주무실 때 달콤한 잠 잘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 해드리고 여러분들 재울게요. 다들 빨리 자요. 알았죠? 사랑합니다. 올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